봐봐 이거 NBA에 이번에 있었던 트레이드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싹 다 그냥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고 그냥 다 정리해줄게. 아 근데 진짜 만들어놔 진짜. 대가리 깨질 뻔했어요 진짜로. 자, 댈러스하고 이제 뉴욕하고 굉장히 조금 빡센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트레이버크하고 티마주하고 그리고 크리스탑스 그 다음에 코트니 리를 보냈고, 댈러스에서는 데스주, 디조던, 웨슬리 매튜스 그 다음에 2021년하고 2023년에 1라운드 픽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일단은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트레이버크, 사실 트레이버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격에 좀 재능이 있었던 선수였고 사실 수비가 무척 약한데 공격력으로 그걸 조금 상쇄하는 편인데, 이제 유타에 있었는데 유타에서는 그 재능을 조금 도통 펼치지 못하다가 뉴욕에 와가지고는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볼 핸들링 자체가 조금 좋은 편이어가지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쏠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마주는 좀 개인적으로 고평가하는 선수는 아닌 게, 득점에 대한 폭발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의 조금 찬스를 잘 보지 못하는, 이 시야가 조금 좁다는 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슈팅에 대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편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유리몸, 부상도 꽤나 자주 당하는 편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티마주를 뭐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진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 전에는 뉴욕의 에이스 역할을 상당히 조금 잘 수행해냈던 선수였어요. 키는 굉장히 큰데 키에 비해서 리바 능력이 좀 딸려요. 근데 뭐 블락 능력도 좋고 슛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의 조금 마무리 능력만 키워준다면은 제 생각에는 돈치치와 함께 댈러스의 이제 원투펀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니 리인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도 좋고 3점도 터지는 날에는 꽤나 쏠쏠하게 넣어주는 이제 3&D 자원이긴 한데 늙었습니다. 노세화가 조금 빠르게 오는 중이고 버라이어티한 엄청난 활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에서 넘어간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인데, 그 게르기라는 표현 아시나요? 게르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선수인데, 운동 능력도 상당히 좋아. 그리고 실력도 사실 신인들 중에서 뭐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근데 이제 BQ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너무 좀 자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좀 가끔 좀 불편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조금 팀 분위기를 확 가라앉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정적인 롤을 보여준다면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최근에 노세화가 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비형 센터로는 탑 5 안에 들어가는 괜찮은 선수로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여전히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는 센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해거 조던 작전, 일부러 디안드레 조던한테 파울을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그런 작전을 쓸 정도로 자유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의 자유투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해거 조던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물론 이제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자유투 성공률이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매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가 솔직히 각광받는 시대, 이제 3&D라고 하면 3포인트, 3점 슛과 그리고 디펜스의 D입니다. 3&D가 각광받는 시대인 현재 어쩌면 최고의 3&D 자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선수인데, 일단은 수비에서는 여전히 지금 리그 탑급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슛감이 너무 내려갔어. 그래서 약간 조금 반쪽짜리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3&D가 아니라 그냥 D예요, D.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지금 이제 댈러스가 뉴욕으로 보냈는데, 뉴욕 닉스가 다시 웨이브, 샐러리 비우기 용도였죠. 웨이브를 하면서 지금 인디애나가 주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 팀의 트레이드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댈러스가 조금 더 좀 리스크가 큰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포르징기스가 운동 능력에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지만 뭐 본전치기가 가능한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포르징기스가 안정적으로 돌아와도 뉴욕이 이번 비시즌 기간에 엑스플레이어를 2명을 영입을 한다면 댈러스도 나쁘진 않지만 뉴욕이 더 큰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들이 많죠. 듀란트가 뭐 뉴욕을 갈 수도 있다느니 뭐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뭐 뉴욕을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뉴욕이 조금은 그래도 이득을 본 트레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가 로드니 후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포틀은 이제 클리블랜드로부터 로드니 후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2021년하고 2023년에 2라운드 픽 받았고
닉 스타우스카스 받았고 웨이드 볼드윈 4세 받았습니다. 일단은 로드니 후드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형님들. 로드니 후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타 시절에는 꽤 좋은 모습을 보였어. 근데 얘가 클보라 가지고는 뭐 플레이오프 때 마냥 좀 처참한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는 조금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지를 못했고, 르브론이 떠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클락슨하고 함께 주전하고 벤치의 득점 리더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고, 뭐 미들레인지 뭐 3점에서 쏘는 슛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0점만 잘 잡힌다면은 자신감 있게 슛도 올라가고 득점도 쉽게 올리는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포틀랜드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포틀랜드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물론 뭐 한 경기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뭐 로드니 우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블랜드의 이제 이 친구들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웨이드 볼드윈 4세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수비가 공격보다는 뭐 괜찮은 선수라는 정도. 그리고 닉 스타우스카스 얘 같은 경우에는 슛이 조금 괜찮은 키가 큰 가드예요. 키가 큰 가드인데 이번 시즌 포틀랜드에서 최저 마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무척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슛이 필요할 때 벤치에서 출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실상 포틀랜드가 많이 잘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클리블랜드는 선수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후드를 보내면서 팀 리빌딩을 그냥 확실하게 준비하고 그냥 2라운드 픽으로 선수를 뽑겠다는 의미가 강한 그런 트레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우스카스하고 웨이드 볼드윈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트레이드는 바로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일단은 레이커스는 가려운 것을 굉장히 잘 긁어주는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레지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디트 최고의 3점 슈터죠. 사실 이제 디트가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3점 슈터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부지런하기 때문에 뭐 캐치앤슛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고 수비도 꽤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커스가 3&D를 잘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에는 3&D가 진짜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비 미하일룩 이제 유망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만 가득한 유망주예요. 트레이드 될 때 사실 컴패리즌은 클레이 탐슨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깔끔한 슛폼과 빠른 릴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실제 경기 출전했을 때는 많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였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고 그냥 포텐이 터지기를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2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솔직히 미하일룩이 포텐셜이 터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완전히 터진다고 하더라도 레지블럭만큼 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픽은 사실상 이제 끼워 넣는 느낌이 많이 들고 레이커스가 조금 상당히 잘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레이커스가 워낙에 지금 3&D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이커스가 진짜로 많이 유리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레이커스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박 트레이드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필라델피아가 이를 갈았죠, 아예.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리퍼스로부터 토바이어스 해리스, 보반 마리아노비치, 그리고 마이크 스캇을 데려왔고, 클리퍼스는 이제 랜들리 샤멧, 그리고 윌슨 챈들러, 그리고 마이크 무스칼라, 그리고 픽을 4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1라 픽, 그리고 2021년 1라 픽, 그리고 2장의 미래 2라운드 픽. 상당히 진짜로 많은 픽을 가져갔어요. 일단은 뭐 선수 한 명 한 명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무스칼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필라델피아에서 보낸 무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3점은 되는 이제 스트레치 4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프레임이 너무 얇아가지고 수비에선 조금 구멍이고, 클리퍼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중용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얘 이제 레이커스 갔어요. 지금 얘는 무스칼라는 다시 레이커스로 갔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윌슨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 에이스 롤, 뭐 스몰 포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벤치 에이스 롤이었는데 노세화도 오고 부상으로 최근에는 솔직히 그다지 조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랜들리 샤멧,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랜들리 샤멧을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벤치 3점 슈터로서 평가를 굉장히 높이고 있던 완소 백업 슈팅 가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샤멧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스칼라하고 챈들러한테는 큰 기대는 없는데 샤멧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실력에 비해서 이름이 진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퍼스의 원투펀치죠. 볼 소유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엠비드하고 시몬스하고 버틀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보반 마리아노비치. 까치발 덩크의 아이콘이죠. 까치발 덩크의 아이콘. 현 리그에서 가장 신장이 큽니다.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쏠쏠한 활약이 이제는 뭐 상대팀의 공략으로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엠비드의 쉬는 시간을 벌어주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스캇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스트레치 4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3점 되는 파워포워드고 올해 3점 슛 성공률이 39%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니즈가 굉장히 조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필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우승권 전력이에요. 주전도 강해지고 벤치도 강해지고 모두 강해지는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선수에다가 1라운드 픽 2장 받고 2라 픽을 2장을 받으면서 이제 내년 FA 영입을 위해 샐러리까지 지금 비워내는 상당히 좋은 트레이드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루 윌리엄스하고 몬트레즐 헤럴을 키우기 위한 뭐 상황 조성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무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버틀러하고 해리스를 둘 다 못 잡는 상황이 아니면은 둘 다 윈윈 트레이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뭐 트레이드가 클리퍼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트레이드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딱 1대1 그냥 딱 깔끔하게 뭐 픽 같은 것도 안 얻고 1대1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스텔리 존슨을 데려왔고, 디트 같은 경우에는 쏜메이커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스텔리 존슨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 당시에는 윈슬로우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윈슬로우하고 비교가 많이 되면서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윈슬로우가 최근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 스텔리 존슨하고 좀 비교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비에서는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안 그래도 수비지표 1등을 달리고 있는 미러키 입장에서는 수비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쏜메이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쏜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3점도 쏠쏠하게 넣어주는 편이고, 사실 몸이 말라가지고 버티는 수비는 조금 힘든데 세로 수비에서 뭐 컨택 자체, 슈팅에 대한 컨택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괜찮은 센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이제 미러키에서는 출전 시간을 받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에서 드러먼드, 우리 드럼통 백업으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뭐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서로의 니즈에 맞춘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기분을 놓고 보자면은 현재 성적이 더 좋은 미러키가 강했던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뭐 미러키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디트도 딱히 기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두 선수가 각 팀에서 얼마나 활약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트레이드의 승자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와 마이애미의 트레이드입니다. 일단은 마이애미는 피닉스로부터 라이언 앤더슨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피닉스는 타일러 존슨 그리고 웨인 엘링턴을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타일러 존슨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딱 그냥 NBA 벤치급 선수예요. 그냥 뭐 2016년 FA 버블 때 마이애미가 비싼 돈 주고 질렀는데 돈은 많이 받으면서 그 받는 돈만큼의 활약은 뭐 절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선수고, 거기다가 이제 얘는 내년에 지금 플레이어 옵션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 피닉스한테는 굉장히 조금 게르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웨인 엘링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타일러 존슨보다는 얘가 피닉스한테 더 쏠쏠한 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오프더볼 무브가 상당히 좋고 3점 슛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부상으로 지난 시즌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뭐 벤치로 밀렸고, 피닉스에 가서 뭐 폼을 다시 조금 끌어올려준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에서 데려온 라이언 앤더슨. 이제 라이언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3점 슛 되는
스트레치 4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피닉스에서는 출전 시간을 아예 받지 못했고 그냥 벤치 워머의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제 사실상 이제 노세화가 조금 왔죠. 노세화가 왔다고 보는 게 이제 미로티치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미로티치보다 슈팅, 투비, 스피드에서 그냥 모두 다 티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마이애미에서도 샐러리를 그냥 덜어내기 위한 용도로 바이아웃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마이애미가 더 좋은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19밀을 받는 벤치 실력의 가드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피닉스 프론트가 일을 정말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와 워싱턴의 트레이드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오토포터 주니어, 오포주를 받아왔고 워싱턴은 자바리 파커 그리고 포르티스를 받아왔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에 2라운드 픽까지 데려왔습니다. 일단은 시카고는 오토포터 주니어를 데려왔는데 오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워싱턴 벤치에서 벤치 에이스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였고 신인 때는 사실 뭐 슛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슛도 지속적으로 조금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최근 활약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벤치 에이스 역할도 가능하고 제 생각에 시카고로 가면은 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도 사실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한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 데려온 자바리 파커 공격력은 리얼입니다. 진짜로 자바리 파커의 공격력은 진짜로 여러 팀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진짜 리얼인데 수비가 그냥 개구멍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멍 때리는 모습 자주 나와가지고 그냥 수비에 대한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먹히고 빨리 넣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약간 조금 수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 보이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비 포르티스. 포르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난 시즌에 탱킹을 했던 시카고인데 탱킹을 원하는 시카고에게 탱킹을 망쳐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줄리어스 랜들 뉴올리언스의 줄리어스 랜들의 하위 호환 버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라운드 픽까지 받아왔고 일단은 뭐 어느 팀이 뭐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뭐 그런 트레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결국 워싱턴이 받은 두 선수는 이제 존원이 지금 장기 부상인 상황에서 샐러리를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바이아웃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이제 시카고도 뭐 3번 포지션에 수준급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 두 팀의 니즈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괜찮은 트레이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